시작하면 나오는 거예요? 네. 질문지가? 아무 소리. 뭐야? 팬이라는 아이디를 가져주신 분이 올려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곧 하지정맥 시술 받을 예정이라서 찾아보다 이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왼쪽 무릎 아래 대복제 정맥은 부분 레이저 시술을 받기로 했고 나머지는 가지혈관, 물음표, 망상정맥이라서 6군데 정도는 경화 주사 치료로 들어간다는데 받아도 되는 걸까요? 아님 레이저만 받는 게 나을까요? 결혼 전에 치료를 받아 놓는 게 좋다고 하셔서요. 물론 하지정맥류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보존적인 치료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시술 같은 좀 더 심층적이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게 맞긴 합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치료라 하는 거는 고장난 혈관을 깨끗이 없애는 개념인데 여러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레이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혈관에 대해서 경화제 주사만으로 치료하기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망상정맥류나 또는 치료하고 남은 가지혈관에 대해서 추후에 경화 치료를 하는 것이지 레이저와 경화제 치료는 다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물어보신 게 이제 결혼 계획이 있고 출산을 하고 나면 더 심해진다고 전에 치료를 받아놓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물론 임신 출산을 겹치게 되면 하지정맥류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셨을 때 뭔가 좀 더 이 결혼 전까지나 출산에 대해 2세 계획에 대해 여유가 있다라면 미리 치료를 받는 것도 이제 나중에 하지정맥류가 좀 더 심해지고 그런 걸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뭔가 할 것도 많고 계획된 것도 많은데 뭔가 촉박하게 급하게 하는 것보다 출산까지 하시고 나서 나중에 고려를 하시더라도 크게 제가 봤을 때는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목이 짧은데 태하라는 분께서 화염상모반이나 혈관종은 어떤 치료를 받아야 없어질까요? 어려운 질문이 나왔네. 이게 그 혈관종이나 화염상모반 같은 경우에 이제 선천적으로 생기는 것들인데 얘들은 자꾸 그러려는 경향이 있어요. 없앤다고 하더라도 원인 제거가 안 되거나 또 얼마든지 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원인을 명확하게 알지 않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실핏줄이 보이는 것에 국한돼 가지고 치료를 한다고 해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원인을 먼저 잘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것이 제대로 된 진단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알고 보면 그게 다른 혈관 기형일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정밀 검사를 해서 정확한 원인부터 찾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빅터 오 님이 외국 분이신가? 병원 2군데를 가보니 한 곳은 발굴술이 최고라고 한 곳은 레이저를 추천하더라고요. 헷갈리네요. 둘 다 가능합니다. 선생님들마다 이제 자기 경험이 있고 자기가 자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발굴술을 이렇게 추천하는 분도 있고 레이저를 추천하는 병원도 있고 한데 결국에는 가급적 절개 없이 멍 안 들게 빠른 회복과 안전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발거스보다는 이게 뭐 레이저뿐만 아니고 다른 혈관 내 시술 방법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고 또 그만큼 또 기술이라든지 기구의 발달도 많이 이루어지고 해서 저희 병원도 웬만해서는 발거스를 잘 하진 않습니다만은 발거스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즉 전면류가 너무 오래돼서 혈관이 너무 굵거나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발거술을 하는 게 회복이 빠르다고 판단이 되면 발거술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다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적용되는 수술을 원하시면 발거술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다음 질문 봐볼게요. 선생님, 레이저로 수술한 후 얼마 만에 회복이 되나요?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께서 받아들일 때 회복이랑 개념을 과연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회복 과정, 즉 내가 일어나서 뭔가 일상생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은
그날 당일날부터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통상 환자분들이 오시면 한 달 정도까지는 치료한 부위를 조금 당기거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불편감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내가 치료를 받고 나서 그로 인한 불편감이 발생했던 게 완전 제로, 즉 사라지는 개념으로의 회복을 받아들인다면 개개인 차이는 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의도가 일상생활에 가능한 게 언제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루 정도 또는 뭐 그날 당일부터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중 원장님 말씀 주신 당긴다든지 뭐 불편한 것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그 증상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회복에 따라서 이제 서서히 없어지니까 처음엔 조금 불편하더라도 못 느낄 정도로 없어지기는 하는데 이 시기가 길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짧기도 하다 차이가 있죠. 최혜님이 실명 써준 것 같아서 그런데 얇은 실핏줄에만 경화 주사를 놓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배나실로 근본 치료 후 얇은 실핏줄이 신경 쓰여 자주 경화 주사를 맞았는데 근본 치료 후 한 달에 한 번씩 경화 주사 맞는 건 괜찮은 건가요? 이런데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진료를 볼 때 환자분들한테 알아듣기 쉬우라고 설명하는 말이 있는데 이 어딘가가 수도꼭지가 켜져 있어서 물이 이제 샌다라고 확인을 했을 때 우리 그 새는 것을 잠궈야 되는 것이지 이 닦는 것이 본 치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배나시를 쓰든 레이저를 쓰든 우리가 고주파를 쓰든 뽑든 간에 그거는 수도꼭지 잠그고 파이프 빼는 일이라고 보면 경화 주사라는 것은 밑에 물 흔적이 남았던 것들을 지워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치면 수도꼭지를 잠그고 나면 마르기를 또 기다려도 되는 거라서 경화 주사가 굳이 본 수술이 잘 됐다면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수도꼭지를 분명히 잠그고 파이프도 뺐는데 계속 닦아도 흥건하게 있다는 것은 뭔가 본 치료가 안 됐다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면은 알 수가 있거든요. 한 이 정도면 끝날 것이다. 이래야 되는 거지 외과적 치료가 한도 끝도 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죠. 초밥 계란? 선생님 혈관 주사 맞은 거 시꺼먼 거 언제까지 가나요? 너무 심해요. 저희들은 웬만하면 경화요법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잘 하진 않습니다. 경화요법이라는 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약만 주면 깨끗하게 없어질 것 같지만은 혈관 내벽과 중막까지 파괴를 시키면서 그리고 또 혈관 안에도 이렇게 멜라닌 세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터지면서 보이는 거거든요. 피부과에서도 피부과 선생님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이렇게 시술을 받고 선블락을 잘해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를 많이 들었었겠지만 혈관 경화요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제 멜라닌 침착이 물론 뭐 시간이 지나가면 옅어지지만은 시술 받은 부위가 햇빛에 계속 노출된다든지 아니면 열을 계속 받는다든지 계속 자극이 된다든지 하면 계속 지속이 되거든요. 저는 웬만해서는 경화요법을 하진 않습니다. 경화 주사 자체가 이제 혈관을 죽이는 건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한 3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부에 가까운 혈관을 죽였는데 이게 착색이 된 것, 혈관 자체가 삐쳐 보일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뭐 2, 3개월 만에도 없어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근데 이것이 약 자체가 여기 혈관에서 새어나와서 피부 괴사를 일으켰다 하면 이거는 흔적이 남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님께서 안녕하세요. 하지정맥류가 있는 39세 남성인데요. 177에 98kg. 살 빼려고 산을 한 달 전부터 1시간 30분 5.6km 왕복 코스로 일주일에 2-3번 운동하고 있는데 하지정맥류 있는 사람은 등산이 안 좋다고들 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등산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좀 둔탁한 느낌이 나는데 혹시 연관이 있을 수도 있나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상 압이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좀 좋은 상황은 아니죠. 특히나 요 분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일단 많이 나가시니까 조금 더 자제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저희가 운동 전문가들은 아니라서 어느 정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운동을 하고 났을 때 개운하면 좋은 운동이고 운동을 하고 났는데 무리해서 열심히 했는데 하고 나서 2, 3일 고생했다
무슨 증상이 생겼다 이런 것은 다 과했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영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확 단계를 높여서 하는 것은 다 부담이기 때문에 자기의 몸은 자기가 신체에서 주는 신호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엄지발가락 쪽이 좀 둔탁한 느낌, 이거는 뭔가 감각 이상일 수가 있겠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 허리에 무리가 온 건 아닌가, 또 체중도 체중이니만큼 평소에 무리가 되었던 척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무리가 가서 생긴 증상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 자제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동 좋습니다. 이렇게 교과서 쪽으로 좋은 자세는 우리가 이렇게 공중, 하늘 자전거라고 하죠. 운동에서 수영이나 걷기, 자전거 타기 등이 좋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환자분들이 운동에 대해서 물어보면 뭔가 무리되는 거 말고 그냥 빠르게 걷기? 하루에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걷는 운동이 그냥 환자분들께서 물어보면 그런 운동이 제일 좋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처음으로 이렇게 혼자가 아니고 이렇게 병원 원장님들과 같이 한번 하면서 처음 기회를 가졌고 또 이런 댓글에 대해서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리는 것도 처음인데 재밌고 색다른 것 같아요. 이런 의학적인 대화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또 각자의 생각도 듣게 되고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인 것 같고요. 좀 더 편한 얘기들을 많이 전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즐거운 시간 보냈고요. 다행히 제 질문들이 좀 짧아가지고 좀 편안하게 답을 좀 할 수 있었고, 제가 항상 환자한테 하는 말은 이렇게 뭐 치료보다는 진단이 훨씬 중요합니다. 시간을 내서 오시면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